안녕하십니까. 정통 FX 마진 스쿨 9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유로를 비롯해서 스위스 프랑, 재퍼니스행 상품 통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는 최근에 영국이 탈퇴를 했죠. 약 27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의 은행은 ECB라고 합니다.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ECB에서 모든 EU 지역의 금융 정책을 여기서 결정을 하죠. EU의 GDP는 약 19조 달러로 미국이 23조 거의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자, 앞으로의 경제권은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 아마도 중국, 일본, 한국 이렇게 합쳐서 아시아권, 유럽권, EU 지역 유럽권, 그 다음에 북미 지역, 미국, 캐나다, 멕시코를 연결하는 북미 지역 이렇게 3개 경제 대권역으로 나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EU의 정치적 통합이 굉장히 불안전하고 지난번 그리스 경제위기, 스페인 경제위기, 포르투갈 경제위기 이런 그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EU의 어떤 취약점, 경제적 통일은 돼 있으나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EU의 화폐인 이 유로의 장래를 굉장히 불안하게 봅니다. 불안하게 보고 유로는 점차 약해지는, 달러에 비해서 약해지는 그러한 경향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가가 한꺼번에 모이다 보니까 이상은 좋지만은 이게 유토피아죠. 항상 이상은 현실과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겁니다. 뭔가 자기 나라가 손해본다는 이런 인식 때문에 결국 영국이 최근 EU를 탈퇴함으로 인해서 EU는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연구 문제 한번 볼까요? 유로는 유럽 19개국의 단일 통화이다. 유로 사용 국가의 하나인 포르투갈이 국가 모라토리움, 국가 부도죠. 선언하였다고 가정해보자. 현재 유로 달러는 1.1000이다. 이 모라토리움 선으로 유로 USD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유로가 강세가 되겠습니까? 약세가 되겠습니까? 유로 쓰는 포르투갈이 부도로 선언했다. 그러면 유로가 당연히 약세가 되겠죠. 자, 유로가 약세가 되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래서 유로가 약세된다는 것은 유로가 이렇게 하락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유로가 강세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유로 달러는 하락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자, 유로 지표도 역시 foresfactory.com을 참조하면은 유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용 지표, 물가 지수, 생산 지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시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통상 유로 관련 지표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유로의 주요 지표 뉴스 이것도 유심히 백스트레이더로서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파운드와는 OECD 국가 중 4위의 경제 규모입니다. 4위. 영국은 EU에 소속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로를 쓰지 않았죠. 유로를 쓰지 않고 파운드화를 계속 고집했어요. 영국인들은 GBP, 파운드에 대한 애정이 있고 보수적인 국민 성향 때문에 EMU 가입 여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을지 향후에도 유로를 사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봐요. 뭐 현재 탈퇴했으니까요. 탈퇴.
영국의 은행은 영란은행이라고 하죠. 뱅크 오브 잉글랜드.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위원 9명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영란은행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 9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죠. 이 중에서 2명은 찬성을 하고 7명은 반대를 했다. 이 숫자, 어느 위원이 반대를 하고 어느 위원이 찬성을 했는지 어떤 안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QE, 영국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QE를 펴니다. QE는 Quantitative Ease, 양적 완화 정책으로 돈을 푸는 거예요. 영란은행에서 시중은행한테 돈을 막 주는 거죠. 그러면 시중은행이 시중에 돈을 푸라고 이렇게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또는 이자율을 높일까 낮출까, 이러한 정책들을 영란은행에서 결정하는데 이 숫자, 위원들의 몇 대 몇으로 가결됐다, 이런 뉴스가 발표되는데 이에 따라서 파운드화가 많이 출렁입니다. 자, 파운드 달러는 매우 유동적으로 이거 유동성이 크다, 이거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굉장히 많이 한다. 파운드 엔과 함께 하루 움직임이 제일 큰 화폐상입니다. 자, 그래서 FX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이 사고 파는 게 바로 파운드 달러, 파운드 엔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변동성이 너무 셉니다. 올라갈 때는 푹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푹 내려가고, 이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변동성 때문에 많은 FX 거래자들이 이 화폐상을 매매를 하는데, 초보자들의 경우는 GBP 관련 거래는 가능한 한 삼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국의 작은 뉴스 또는 소문들로 인해서 이 파운드 달러나 파운드 엔화가 많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번 이 파운드 엔 여기에 걸었다가 한번 혼쭐이 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때가 2008년 금융위기의 지속선상인데 이걸 투랏을 샀어요. 투랏 두 계약. 때는 2008년 정확히 기억합니다. 10월 24일이었어요. 10월 24일이었는데 이걸 사고 아침에 손절을 안 걸고 스탑로스를 안 걸고 외출을 했어요. 물론 그 당시에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내 계좌가 텅텅 비었어요. 그날 하루에 어느 정도 떨어졌냐 하면 2400핍이 떨어졌어요. 2400핍. 2400. 1랏이 10달러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2랏이기 때문에 24,000불이 아니고 48,000불, 약 48,000불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 당시 때 내 계좌에 약 한 6만 불 정도 들어 있었는데 이 계좌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골프 한 라운드 치는데 5만 달러, 약 5만 달러, 우리나라 돈 따지면 6천만 원을 주고 골프 한 라운드로 돈 세면 참 쓰라린 경험입니다. 그만큼 파운드와 달러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옛날부터 돈을 스위스 은행에 돈을 저축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런 경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유로나 USD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스위스 프랑의 강세가 두드러져 2010년 10월 현재 유로 스위스 프랑이나 달러 스위스 프랑도 스위스 프랑과 고평가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최근 한 3년 전인가요? 2017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스위스 프랑은 페그제를 포기했어요. 어느 일정 선상으로는 안 내려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2017년 1월로 기억이 돼요. 그때 갑자기 누구도 예상 못하게 이 페그제를 폐기를 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스위스 프랑이 하루에 약 2000핍 강해졌죠. 2000핍 정도. 자, 이로 인해서
순식간에 2000핍이 내려감으로 인해서 FX 중개사들이 수많은 FX 중개사들이 망했습니다. 도산했어요. 이 한 번의 사건으로. 그만큼 FX는 이런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이벤트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금,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있다. 그러면 100만원의 약 10%만 가지고 투자 활동을 해야지 50% 이 정도 또는 뭐 60% 이렇게 하면은 금방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자기 자산의 10%만 가지고 거래를 해라. 자기 자산의 90%는 예비군으로 나눠야 됩니다. 90%는 예비군으로 나눠야 되고 10%만 가지고 여러분들 거래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무서운 사건들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자, 스위스 프랑은 특징이 금값하고 관련이 있죠. 자, 금값이 이게 이 차트 이거는 금 차트입니다. 자, 금은 오름세죠. 금이 오름세. 자, 금이 오른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불안하다. 자, 불안해서 주식에 투자되어 있던 돈을 빼서 금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이라고 그랬죠. 스위스 프랑도 불안하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을 안전한 스위스 프랑을 사게 되죠. 그래서 USD 스위스 프랑은 하락세를 띠는 겁니다. 하락세 띈다는 것은 US 달러가 약세를 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스위스 프랑은 강세. 자, 달러 약세, 스위스 프랑 강세. 스위스 프랑이 강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겁니다. 스위스 프랑이 약세면은 USD 스위스 프랑은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처럼 스위스 프랑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러한 화폐입니다. 자, 앵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리패트리션이라 해가지고 매년 회계년도 3월 31일 날 여러분 일본 기업들은 회계 마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일본 기업들이 앵화를 사서 일본으로 붙이죠. 그때 그래서 3월 달에는 앵화가 굉장히 강세를 초래합니다. 앵강세. 자, 앵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뭐냐? 일본의 이자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가장 세계 이자율이 가장 높은 호주 달러는 이자율이 가장 셉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는 게 호주 달러 재퍼니스행, 여기에 투자를 합니다. 자, 재퍼니스행 팔고 호주 달러 사는 것, 호주 달러를 보유하죠. 그러면은 일본의 와타나베 부인들은 FX 투자자들은 앵화를 어디서 마련하냐? 은행에서 빌려서 저리로 거의 이자 안 나가죠. 자, 이자율이 높은 호주 달러를 보유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캐리 트레이드가 돼서 이 이자 수입만 해도 엄청난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재퍼니스 앵에 대해서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상품화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